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민선 8기 임기가 2년을 지나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동안 도정은 다양한 국책사업 유치와 특별자치도 출범 등으로 큰 희망을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로부터 남마와 같이 얽혀있는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한 현안 문제에 대한 해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무척 덥습니다. 네. 네. 민선 8기 이제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느끼심도 많을 것이고 그동안 겪으신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지난달에 익산과 군산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그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에서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해 현장들을 쭉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가 이제 전북도 예외가 아니고 항상 대비해야 되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제가 저를 뽑아주신 도민들을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 시기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이렇게 도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도정에서는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도민들께는 한없이 겸손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열심히 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잘 교훈 삼아서 나머지 2년 남은 임기 동안 우리 도민들 옆에서 때로는 형제처럼 때로는 자식처럼 이렇게 섬기는 그런 도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군산과 익산에 폭우가 많았는데 익산은 특히 재난 특별 지역으로 지정돼 2년째 이렇게 지정이 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 복구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재해 대책이 이제 근본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익산이 2년 연속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익산은 조금 그동안 대규모 재난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년 연속 이 비 피해가 있으면서 대규모 이 비닐하우스 지역이 물에 잠기는 큰 피해가 있었거든요. 네. 작년에는 삼북천이 무너질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같이 익산 시장님과 지키면서 겨우 막아내고 올 한 해 동안 뚝의 제방 공사를 하고 올해는 주변에 있는 다리도 새로 건설하고 주변에 있는 또 배수 펌프장도 2개를 신설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획된 여러 수리 개선 시설들이 채 완공되기도 전에 올해 다시 또 대규모 수해가 발생되어서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최소 완전히 복구되고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는 데까지 2년 내지 3년 정도의 시설에 따라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또 이 수해를 교훈 삼아서 가능한 한 최대한 시기를 좀 당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행히 익산의 전지역 또 군산의 성산 나포 이런 지역들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또 여러 재산이나 이런 거에 관한 감면 제도가 좀 시행이 되면서 그래도 우리 주민들께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저희가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시설들을 보강하는 데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현안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 완주 통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뭐 통합의 시대, 뭐 연합의 시대 이렇게 할 정도로 이 통합의 어떤 물결이 이 대세인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주 완주 통합이 상당히 지사님이 언급하신 이후로 큰 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의 필요성과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전혀 이질적인 지역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면 상당히 부작용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주와 완주는 이미 사실상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이미 지금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전주에 살면서 완주로 직장을 다니고 또 완주에 사시면서 전주에 직장을 다니고 또 긴밀하게 교통체계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전주와 완주 두 단체장님과 도지사가 11번에 걸쳐서 26개의 전주 완주 상생 사업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여러 분야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대로 전주 완주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만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행정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전주 완주가 사실은 과거에 하나로 되어 있다가 일제시대 때 1938년에 이 떨어진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복원한다는 의미도 있고, 특히 전주가 전주를 완주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고 완주의 면적이 전주보다 약 4배 정도가 많거든요. 네. 사실은 전주에 사는 분들이 기업 유치를 하더라도 전주 내에는 대규모 땅이 없기 때문에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지역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완주 입장에서는 전주 사람들을 자기 우군으로 끌어들여서 완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주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이 합쳐지면 그동안 또 전주와 완주 행정체계가 다름으로 인해서 계획을 다르다, 예를 들면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완주 여기는 전주인데 딱 붙어있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거를 하나로 또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훨씬 더 원활한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이 두 지역이 하나로 저는 합쳐진다면 특히 완주에 굉장히 큰 저는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기에 오래 사시는 분들은 변화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화를 조금 싫어하고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다, 또 완주의 모습을, 완주에 굉장히 정을 느끼고 있는 또 국민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더 설명하고 설득해서 최종 결정은 완주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주 국민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 한 3차례 정도 통합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좀 벽에 부딪혀서 네, 좀 네. 못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그 통합과 관련해서 새만금 지역이 있습니다. 네. 군산, 김제, 부안 이 세 지역이 있어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관할권을 놓고서 참 오랫동안 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이제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우선 새만금 특별지자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법적 지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행정통합하고는 전주와 완주 통합하듯이 이 행정통합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금 군산, 김제, 부안이라는 3개의 지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가상의 지방자치단체를 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새 지역에 공통되는 여러 사업들을 발굴해서 공동으로 하려면 서로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예를 들면 새만금 전체에 무슨 하수관로를 깐다. 그러면 어느 데는 군산 권역, 어떤 데는
김제, 어느 데는 부안, 네. 권역이기 때문에 새 지자체가 따로따로 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같이 모여서 하면은 훨씬 더 발주도 같이 하고 공사도 같이 하면 훨씬 쉽지 않겠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를 독립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가상의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여기 시장은 군산, 김제, 부안의 자치단체장이 1년씩 돌아가면서 하고, 여기 의회도 각 의회에서 동수로 3명씩 네. 9명으로 구성을 해서 이 가상의 특별자치단체가 와 의회가 공동되는 사무를 주로 다루는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새만금 전체를 개발하는데 훨씬 효과적으로 또 신속하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뭐 나중에 또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네, 지금 관할권 갈등으로 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은 새만금 신앙의 관할권이 어디냐 놓고서 지금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군산과 이 김제 간의 그런 그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 특별지자체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런 해법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그것은 놔두고 그냥 공동사무에 대해서만 하게 됩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거는 관할권 문제가 지금 역사가 있고 네. 또 각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적어도 자기 관할권이다라고 하는 논리와 그 근거를 가지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그걸 다 접고 상대방 의견에 아니면 대타협을 합시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제가 양 국회의원님들하고 저하고 수차례 만나서 관할권 분쟁은 또 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고 하니 그리고 네. 이미 진행되고 있고 처음에 중분위에서 결정하고 중분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다음 대법원으로 가서 또 방조제 같은 경우는 대법원의 결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갔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더라도 지금 앞으로 벌어질 공동사업에 관해서는 또 이거는 다른 접근을 통해서 발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는 상당히 이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관할권 분쟁과는 별개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좀 출범을 시키자. 네. 그리고 여기에 별도 역할을 부여해서 새만금의 개발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데 분명히 기여하도록 한번 해보자. 라는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관할권 문제는 뭐 차치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특별지자체의 사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북도에서 만약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거기서 다뤄야 할 여러 주제들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세 개 지자체가 특별자치단체의 출범에 합의를 해서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그 여기서 어떤 일을 다룰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서로 합의서에 담고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관할권 문제라든가 다툼이 있는 부분은 좀 제외하고 서로 의견 일치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일들을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 관할권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이제 내부 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수변도시랄지 지금 뭐 당면에 있는 거, 네. 뭐 새만금 신항이랄지 그리고 뭐 내부 도로도 이제 관할권에 좀 걸쳐 있어 가지고 서로 이제 이걸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이 되다 보니까 물론 그들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갈등하다 보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게 내부 개발하는데 이 개발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좀 소극적으로 좀 예산을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좀 시끄러운데 예산 반영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소극적인 생각을 가질 우려가 좀 있지 않느냐. 또 일부에서는 또 이 부분을 갖다가 갈등하는 부분을 또 부각을 시켜서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현실적인 이 새만금 개발을 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요. 시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동안 관할권 문제에 관한 다툼이 사실 좀 도를 지나쳐서 그런 문제들을 중앙정부에서 새만금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삭감하거나 하는데 소위 말하면 핑곗거리를 제공한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현실이죠. 네, 네, 우리가 그리고 부인하려고 그래도. 네, 그리고 예산 얘기를 하면 뭐 그냥 직관적으로 거기 그렇게 싸우는데 뭐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얼마나 주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빌미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네, 관할권 문제에 관한 다툼은 도를 넘지 않도록 우리 결정하는 기관에 또 각자가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거기다 맡겨서 이성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우리가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전환을 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앞으로 새만금 발전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계속 지금 새 지자체에 말씀드리고 설득을 해 나가고 있고, 저는 올해 안에 반드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는 이런 특별지자체의 모습이 가시화될 것이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새만금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이것이 뭐 특별지자체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이제 서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새만금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서 여기 익산시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어떤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뭐 최근에 익산에 관해서 러브콜이 좀 있습니다. 일부 새만금 메가시티 군산을 중심으로 한 김제부안을 그동안 세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메가시티 논의가 이제 익산까지 좀 확대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익산 입장에서도 교통의 중심지인데 이거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쪽으로 나가는 것이, 또 새만금의 많은 앞으로 예상되는 공단의 배후단지로서 충분히 기능하면 익산이 더 익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아마 이런 관점에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 전주 완주 지금 통합 과정에서 또 완주 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익산과 전주 완주를 잇는 경제통합체를 만들어서 여기를 먼저 해보자 이렇게 네.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이 부분도 최종 선택은 익산 시민들이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새만금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워낙 관할권 분쟁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군산을 중심으로 한 군산, 김제부안 여기를 중심으로 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익산이 여기에 가담하게 되는 것은 그리 시간이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저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익산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느 쪽에 붙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전주 완주와 같이 하는 방안, 또 새만금 쪽에 하는 방안, 아니면 독자적으로 우리 생존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아마 깊이 있는 논의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익산시 자체의 어떤 정리된 네. 입장이,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익산시장님이나 익산시의회가 시민들과 많은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서 익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나은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나름 어느 정도 방향 정립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국가예산 심사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가 거의 부처마다 예산 심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뭐 기획재정부 심사가 한창인 것으로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제 국회로 한 9월 초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예산 확보의 어떤 전쟁, 지자체 간의 전쟁이 이루어질 텐데 작년에 같은 그런 쓰라린 경험, 새만금 예산의 대규모 삭감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올해는 이런 사태는 일어날 일은 없겠지만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우리 전북에 대한 홀대라는 생각이 굉장히 우리 도민들한테는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 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사님은 어떤 대책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순서가 각 부처가 예산을 편성해서 5월 말까지 편성해서 기재부로 넘기면 기재부가 6, 7, 8 세 달을 심사해서 8월 말까지 끝내고 9월 초에 국회로 넘기고 국회에서 12월 초에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상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부 예산안의 99%는 이미 정부 안으로 확정된 8월 중순에 이미 거의 결정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마지막 단계입니다. 8월 13일부터 본격적인 기재부의 마지막 심의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특히 1차, 2차 심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업, 또 우리 전북이 굉장히 하고는 싶었지만 아직 반영이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도뿐만 아니라 14개 시, 군, 또 저희 도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10분, 또 도 출신으로서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연고의원 약 30여 분, 이런 분들을 총동원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저희가 새만금 예산이 잼버리 때문에 대규모 삭감되었다가 막판에 한 60% 회복은 되었습니다만은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기재부의 예산 심사 마지막 단계까지도 정말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챙겨서 반드시 작년에 이어서 9조 중반대 이상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반드시 반영돼야 할 주요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이죠. 내년 사업에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굉장히 논쟁 중인 그런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무주의 국립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라든가, 네. 또 우리 새만금 지역에 보면은 대규모 농업용수 공급 네. 체계, 그 다음에 생태용지를 지금 조성하는 사업, 또 지역 간 연결도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또 공항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 들어가지고 새만금의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됨으로 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산과 새만금의 어떤 산업 구조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군산과 새만금의 비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군산과 새만금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사실 한 2년 전까지 실적이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새만금 산단을 200만 평을 초기에 조성을 해놓고 분양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었고 1년에 약 10만 평 정도 장기 임대용지만 분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또 새만금 내부 도로가 또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또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2차 전지들이 지금 입주를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현장에 가보면 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직 하겠다고 하지만 또 눈치를 보고 있는데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당초에 기업들을
여기에 투자 일정에 맞추어서 투자하도록 정상적인 투자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번. 그다음에 지금 작년 12월부터는 사실 저희가 2차 전지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산단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땅이 없어서요. 그래서 200만 평 이외에 추가로 조성되고 있는 땅들을 지금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신규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것을 대단히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꾸준한 생태계를 만들고 우리 새만금 지역이 앞으로 10년 또 15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2차 전지 하면 대부분 새만금 지역을 떠올릴 수 있도록 대단한 대규모 산업단지도 만들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그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전력과 용수, 폐수가 처리가 다른 데보다 용이하다는 것이고 또 부지의 확장 가능성이 다른 데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2차 전지가 가동 중인 오창이나 포항이나 울산에 비해서 새만금은 앞으로도 산업용지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2차 전지에 관한하는 큰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또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 주로 이제 우리 국내의 대기업들과 예. 중국의 기업들이 협작 투자를 해서 새만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을 지금 만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초에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투자가 가시화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이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물론 우리 뭐 전라북도나 국내 사정이 아니라 세계적인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걸쳐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만금의 장래를 위해서는 비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좀 풀려야 될 텐데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큰 무역 전쟁이 있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미국에 지금 올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이 부분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IRA법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큰 변동이 있느냐 이게 사실은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보기 위해서 미 대선 끝난 다음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나 저는 큰 대세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만에 하나 그런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 하면 그 말고 대체 투자자를 신속하게 구해서 그 땅을 새롭게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빨리 분양해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대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적어도 새만금이 지금 현재는 지금 땅을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땅을 이미 확보하고도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기업을 저희가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투자자를 대체해서 신속한 투자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체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이미 뭐 수익권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대체 투자가. 저희가 이제 대개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 협약을 체결할 때 그 네. 문구 안에 사정이 있어서 투자가 좀 지연되거나 늦어질 경우에는 다른 급하게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회사와 협의해서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대개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땅을 완벽하게 땅값을 다 주고 산 기업들도 있지만 그런 기업보다는 통상 계약금만 걸어놓고 지금 좀 보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본인들도 굉장히 미안해하기 때문에 다른 데가 바로 곧바로 투자할 기업이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 설득하고 양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새만금의 장점은 지사님께서도 이제 금방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전력,
에너지 문제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네. 특히 재생에너지가 지금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만금 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도 있는데 이 육상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제 수상 태양광이 원래 더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지금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네. 발전을 위한 사업자도 구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송변전 설비 이것도 좀 벽에 부딪혀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년째. 이런 문제를 정말 올해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참 상당 기간 동안 지금 묵혀 있는 큰 숙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새만금 내에 수상 태양광에 관한 문제는 새만금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새만금청하고 저희 전북도 또 이미 사업권을 부여받은 김제, 군산, 부안 이렇게 이런 당사자들이 수시로 모여서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가 당초에는 사업자가 정해지기 전에 한수원이 송배전 개통연결공사를 먼저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들어간 공사비를 사업자들에게 분담해서 나중에 분배를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실 한수원이 좀 손을 놓고 있고 이 부분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사업자가 다 정해져서 돈을 내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기들은 공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지금 공사를 계속 사실 지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뭐 공사에 관해서 더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다급한 것은 우리 지자체이기 때문에 한수원과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하루빨리 사업자를 정하고 정해진 사업자들이 사인을 해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한 후에 한수원의 공사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올 안으로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매듭이 되지 않을까 네.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이 전력과 관해서 이 참 민감한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AI 시대, 이 반도체가 그야말로 이제 산업의 쌀로 기능을 하고 있고 세계의 산업은 바로 이제 반도체가 거의 주도하다시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아주 많습니다. 이 반도체의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바로 전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력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최근에 전남 쪽에서 생산되는 해상풍력 발전의 그 전기를 말하자면 이 용인이랄지 수도권이랄지 이를 보내기 위한 지금 송전탑 건설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를 비롯한 우리 전북을 지나가기 때문에 반대가 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도 말하자면 새만금에서 쓰지 않고 어디 수도권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지역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보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우려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물론 분산에너지법이 지금 시행이 돼 있어서 그런 어떤 근거 우리 지역에 생산된 전력은 지역에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근거는 돼 있지만 과연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전라북도와 자치단체의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도의 전력 자립률이 약 71% 정도 되거든요. 네.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우리 전북 지역으로 좀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이런 것들이 다 완공이 된다면 약 120% 정도 되어서 여기서 생산된 전력이 충분히 다 쓰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한전에서 최근에 발표한 그 발표에 따르면 전북에서 만약에 쓰고 남은 전력이 있을 때 이것을 밖으로 빼내기 위한 그러한 전력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계획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해상풍력단지를 앞으로 더 많이 건설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서 생산된 전력이 어딘가로는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전력망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도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새만금 지역 앞에 부안고창에서 생산된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우리 새만금 지역에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현재 있는 공장들에서 충분히 쓰고도 전력이 훨씬 남는 분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딘가로는 또 흘려나갈 수 있는 또 체계는, 전력 체계는 송배전망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서로 시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새만금의 공장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와서 새만금 지역에 생산되는 모든 전력을 다 쓸 수 있는 양이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서로 약간 균형이 안 맞는 순간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고려한 송배전망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그 대규모 송전탑이 지나가게 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 관한 상당한 저는 피해 보상이라든가 그런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분산에너지법의 시행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발상을 좀 바꿔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남는 전기는 물론 어딘가로 보내줘야 되겠죠. 쓰고 네. 남는 전기를 대해서는. 하지만 남은 전기에 맞게 그 지역에 기업 투자를 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억제하고 강제하는 말하자면 지난 그 노무현 정부에서 했듯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분산 에너지에 맞는 그런 지역 균형, 지역 투자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지역 투자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기 값이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똑같거든요. 네. 그러나 지방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대규모 송전탑을 통해서 서울로 흘러가는 전기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 바로 옆에서 쓰는 전기하고 큰 전력망을 통해서 쓴 서울에서 쓰는 전기값이 똑같다면 저는 이건 형평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충분히 개선해 나가서 적어도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발전소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전기 요금이 달라지는 체계가 분명히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역에 에너지가 있는 지역에 기업이 네, 맞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김관영 지사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과 군산 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당부와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대규모 장마에 이어서 최근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먼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새만금과 익산 지역에 앞으로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익산시와 또 군산시 도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익산은 바이오 특화단지, 또 군산은 대규모 2차 전지 특화단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기에 필요한 산업 인력도 양성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정에 큰 발전이 있으려면 익산과 군산이 발전이 되면 도는 저절로 발전이 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초지자체가 더 튼실하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한 현안들에 대해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제시한 해법들이 현안 문제들이 해결을 해서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였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